안녕하세요. 조경 설계를 하고 있는 HLD 이호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조경 설계의 미래입니다. 조경 설계가 이제 식물과 외부 공간을 다루는 분야이다 보니까 다른 산업의 변화에 비해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 급진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경 설계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원 위주의 설계를 하다가 이제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포스터 인더스트리얼 사이트를 다루기도 하고 최근에는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술도 발전해서 예전에는 손으로 이제 도면을 그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CAD로 도면을 그리는 시대가 되었고 최근에는 다양한 3D 툴을 이용해서 조경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조경 설계가 좀 더 발전하고 전문 영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면 어떻게 대처하고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근거에 기반하여 설계하라. 두 번째는 설계를 수치화하라. 세 번째는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라. 네 번째는 타 분야와 협업하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국회대로 상부공원 현상 설계를 했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권과 거리를 분석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길을 주로 걸어 다니는지, 비가 오면 빗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차량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미기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기관,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에서도 동선 계획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때 혹은 또 그린 인프라 계획을 할 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를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설계가가 자신의 직감으로 혹은 경험치로 설계하는 시대는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경 설계가 이런 수치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인문학적 분석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은 저희가 제주도 주상절리 현상 공모를 할 때 만들었던 다이어그램입니다. 과거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을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문헌을 찾고 지도를 뒤져가면서 삶의 흔적과 땅의 흔적을 드러낸 그래픽 작업입니다. 저는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설계를 할 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공간의 장소성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를 수치화하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청댐 주변 공간을 환경 중심의 공원으로 리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어떤 투자를 할 때 이 공간을 만들면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원을 만들면 사람들이 저기 가서 쉴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고 시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태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로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때 큰 돈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혹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좀 더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가시화되는 곳에 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수치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가 얼마나 저감이 되는지,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물의 정화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조건부 가치 측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단순히 공원을 만들었을 때 단순히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공원을 만들었을 때 지불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단순히 공원이 좋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랜드스케이프 퍼포먼스가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도 어떤 평면도나 뷰에 이러한 수치를 담아서 보여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라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미국 GGN이라는 설계 회사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수로 일부를 목급해서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설계는 라이노와 파라메트릭 디자인으로 이루어졌고 CNC 기기를 이용해서 그 형상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유속이라든지 물의 흐름을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이 생각을 덜하게 만들고 컴퓨터에만 의존하게 한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손으로 설계를 하고 모형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두세 배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향상은 디자인의 향상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엄청난 증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의 증대는 사람들이 디자인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디자인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 분야와의 협업입니다. 이건 인천 검산 신도시에 저희가 최근에 만든 시그니처 가든의 완공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호주의 조명 전문가인 앤드류 제이크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주거 공간은 낮만큼이나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조명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조경 설계가 끝나고 조도에 맞게 조명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명이 어떠한 형태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식물과 시설물과 어떻게 배치될 때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경은 사실 협업할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수경시설도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 물에 떨어질 때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수경 전문가와 협업하면서 설계를 진행을 했고, 포장의 재료라든지 난간의 형태도 전문가와 협업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들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생태 환경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사실 조경가들도 생태 환경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라든지 어류라든지 포유류라든지 개별 개체로 들어가면 조경가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서식처를 만들거나 환경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경가들은 관련 전문가와 협업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환경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를 살면서 조경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경 설계가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